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화학 비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중산고등학교 내신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3고의 시험 범위는 이제 다른 학교들이랑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중산고등학교가 4단원의 앞부분 화학평형이랑 그다음에 수소 몰롱도를 이용한 수소 이온의 몰롱도를 이용한 pH 계산하는 이제 물의 자동화 이온 그쪽 파트가 있는데 그걸 이제 중간고사에서 봐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때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범위가 넓어져서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기말고사로 넘어가시면 그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4단원 부분들이 전부 시험 범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걱정을 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넓다면 오히려 땡큐입니다. 왜냐면 이제 시험 범위가 넓다 보면 이제 학교에서는 넓은 만큼 이제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좀 낮추는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중상고는 시험 범위가 적죠. 그렇게 워낙에 좀 적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포함되는 부분이 4단원에서 주로 이제 어렵다고 불리는 학생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중화 반응이나 이런 양적 관계에 들어가는 계산 문제 있죠. 이쪽 부분에 의해서 좀 어렵다고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가 적다 보면 그쪽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시험 난이도를 보니까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시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무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화 반응 쪽의 문제에서도 예상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되게 기본적인 평이한 문제들로 많이 출제를 하셨고요. 그리고 중화 반응에서도 뭐 산과 염기 부분에서는 뭐 아레니우스의 산의 정의와 뭐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에 대한 기초적인 물어보는 문제들과 그 다음에 중화 반응도 역시 그래프를 이용한 정말 뭐 기초적으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수소 이온과 뭐 다른 이온들의 개수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걸로 주로 문제를 내셨기 때문에 상당히 무난한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중화 반응에서도 뭐 어려운 문제는 있었습니다. 특히 뭐 굳이 따지게 되면은 뭐 논술형 1번 같은 문제가 조금 어려운 유형이었다. 그나마 시험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유형 역시도 이제 고3 기출에서 뭐 중간 정도 난이도에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 관리하는데도 조금 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조금 시험을 보게 되면 변별력이 약간 아쉬워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상부 같은 경우에 시험 대비를 하실 때는 일단 2번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걸 정말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시험을 이제 까봐야 아는 거잖아요. 뭐 다음 시험 때는 이렇게 안 낼 수도 있겠죠. 시험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좀 잘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3 기출을 위주로 일단은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시험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이렇게 변형시키지는 않으셨으나 왜냐면 워낙에 쉽게 내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 베이스가 기출을 통해서 기본기를 좀 익히고 그 기본기를 가지고 좀 응용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 일단은 저희가 학원에서 제공하는 기출 문제집, 뒷면 문제집 있죠. 그걸 통해서 조금 기본기 연습을 하시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상위권 문제들도 저는 이제 조금 준비를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최상위권 문제는 중화 반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중화 반응의 최상위권 문제로 넘어오시면 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사실 뭐 고3들도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킬러 문항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그 킬러 문항들이 주로 이제 중화 반응에서 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위권 문제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상위권을 계속해서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저 입장에서는 이제 중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 푸는 게 한두 문제 푸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상위권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물론 이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복잡한 것도 있기는 하나 이 상위권 문제를 접근할 때 이제 문제를 푸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예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 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문제는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뭐 10문제씩 풀어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뭐 공부를 많이 잘하는 친구들은 뭐 10문제씩 풀 수도 있지만 일단 중위권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위권 문제는 한두 문제, 두세 문제씩만 풀어도 진짜 많이 푸는 거예요. 왜냐면 한 문제 풀 때마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세 문제를 풀더라도 이 두세 문제를 완벽하게 풀면 물론 좋겠죠. 완벽하게 풀면 좋지만 이 두세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관점은 무엇인가 그 관점을 챙겨가는 것이 이 최상위권 문제를 푸는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관점들을 챙겨가다 보면 중위권 문제들 있죠. 그런 거 풀 때도
내가 배웠던 관점을 생각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다 보면 중위권 문제의 체감 난이도가 되게 많이 낮아지는 걸 본인이 체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문제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능력 되는 만큼만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씩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면은 중화 반응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로써 일단은 내신 대비 분석 리포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2023 중산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